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일입니다. 이번 6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거래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네, 부채 한도가 법안을 통과하면서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어들여졌고요. 고용 지표도 이제 혼재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2.12%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700포인트 이상 급등한 모습이고요. 33,700선까지 단숨에 레벨을 높인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지난 1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5개월 만에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전 거래일 대비 1.45% 급등을 했고요. 거의 4,300을 바라보는 지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종가 4,282선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1.07% 상승했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네, 지수 역시 13,24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장중에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고점을 다시 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다우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산업재라든지 자재 관련한 섹터가 3% 안팎의 섹터별 상승세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최근 랠리를 보였던 기술과 통신이 가장 좀 작은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 거래가 끝났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까지 이제 한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6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이 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지수 자체가 약세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기간의 강세를 보인 것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심리를 개선한 가장 큰 요인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법안을 통과를 한 것인데요. 바로 어젯밤 늦게 미국 상원은 미국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디폴트 우려는 어쨌든 뒤로 물러간 모습이고요. 투자자들은 안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초유의 디폴트를 맞을 수 있는 기한은 6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네, 6월 5일을 며칠 앞두고 부채 한도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절차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만 하면 이제 미국은 디폴트를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3일, 바로 내일에 이 법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좀 디폴트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은 아직도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같은 경우 미국의 신용 등급을 여전히 부정적인 관찰 대상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부채 한도 합의안이 나왔고 이것이 표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벼랑 끝까지 상황이 간 것이 미국에 대한 어떤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피치는 이제 최근 정치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어떤 교착 상태 그리고 막판 협의 중단 등이 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재정 문제에 대한 신뢰도를 낮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중에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오늘 개장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지표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이번 5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오늘 13일 날 발표되는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혹은 건너뛰기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굉장한 관심이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 고용보고서는 다소 혼재된 결과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우선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33만 9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월가의 예상치였던 19만 명을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급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숫자만 나왔다면 이제 고용 쇼크가 발생을 해서 뉴욕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용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연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해석이 좀 주요
주요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용보고서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약간 좀 혼재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는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5월 실업률은 3.7%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바로 직전월인 4월 달에는 실업률이 3.4%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었는데요. 그 수준에서 실업률은 이제 상당히 좀 뛰어오르면서 0.3%포인트 정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고용 건수 같은 경우는 늘었지만 실업률이 이렇게 좀 위로 튀어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이게 약간 혼재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인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하게 판단이 된 부분이 평균 주간 노동 시간입니다. 평균 주간 노동 시간이 34.3시간으로 전월에 34.4시간 대비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미국의 노동 시장에 조금 균열이 가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월 대비 0.3% 오르는데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결국 이제 결국 이제 고용 보고서 그리고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도 오늘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는 62.6%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또 지난 3월과 4월에 수치 또한 크게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지난 3월과 4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이 총 9만 명 이상 더 있었던 것으로 수정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이 과연 이 5월 고용보고서가 페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용지표가 혼재가 되었기 때문에 6월 FOMC에서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6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70%가 넘는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상 가능성은 단 28%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비해서 동결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고용이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진 점 그리고 평균 노동 시간이 줄어든 점 등으로 인해서 이 정도 숫자 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입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타미리오스 기자입니다.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된 직후에 기사를 발간을 했는데요. 튀긴 네, 이 기자 같은 경우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지만 이것이 연준의 6월 금리 논쟁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표가 혼재가 됐기 때문에 6월에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더욱더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을 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스킵을 주장한 위원들 역시 스킵이라는 기존 안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라운드를 이번 보고서가 제시를 했다라고 이 기자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고용보고서가 이제 좀 해석을 하기 어렵게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특히 증시는 오늘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멘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홈리베르그 프린시펄의 전문가는 지금 고용보고서가 연준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고용시장이 나름 괜찮게 나오면서 실업률도 적당히 올라가는 상황, 바로 연준이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적당히 경제를 둔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발밑에 선물을 딱 놓아준 셈이고 연준은 금리 일시 중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하지만 크게 둔화하지 않는 딱 좋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완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연준은 일시 중단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가가고 있고 연착륙 또한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월가 투자회사 비스포크입니다. 오늘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S&P 500 지수가 이제 총 수익 베이시스로 봤을 때 오늘 종가가 지난 2022년 3월 16일과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어떤 날이냐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긴축기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FOMC 당일입니다. 지금 10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작년 수준과 지금 S&P가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월가 일부 전문가들, 네, 긴축이라는 긴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본 상황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3%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아마존이 1.2% 올랐습니다. 네, 아마존이 이제 유료 멤버인 프라임 멤버들에게 저가형 그리고 무료 통신 요금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블룸버그 통신에서 했습니다. 이 여파로 아마존의 주가는 올랐고요. 반면 경쟁 업체인 버라이존이라든지 티모빌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애플의 주가 180.9달러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고 주가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지금까지 역대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을 한 것은 지난해 1월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182.9달러가 그때 있었던 가장 높은 종가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월가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애플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인 WWDC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포함한 헤드셋을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하는 콜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월가에서 있었던 다른 콜들인데요.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337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 관련된 저력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에버코어 ISI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입니다. 스포츠 의류업체 룰루레몬인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월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있었던 랠리가 다소 스키니한 랠리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건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이 갸냘픈 랠리가 다음 주에 광범위하게 시장에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는 이제 6월에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이 되고요. 6월 FOMC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시장의 관심사가 촉발이 될 예정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